안녕하세요. 이번에 명품 에듀케이에서 회계 강의를 맡게 된 공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계 자격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먼저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이게 가장 보편화된 시험이고요. 그리고 AT 자격시험, 그리고 3일회계법인이 주관하는 회계관리와 재경관리사,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난이도별로 기초, 기본, 심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 2급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런데 기초 파트니까 이거 넘기고 시험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 빼고 시험 1급 봐가지고 합격하는 애들도 많대요. 물론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농도가 다르다. 회계 2급은 회계 1급의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회계 1급은 다음 단계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기초 항목에 대해서 절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해줘요. 이 다음 단계도 마찬가지고, 바꿔 말하면 회계 2급을 공부하지 않으면 여기에 나오는 기초 항목은 이 뒤에서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얘네들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난이도가 더 높아졌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봤어. 가채점을 했는데 합격 점수가 나온 거예요.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결과 발표 날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 떨어진 거예요. 왜? 2급에 나오는 기초함정에 걸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1점 차, 2점 차로 떨어지는 학생 실제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를 항상 다지고 그 다음을 해야지 조금 더 쉽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격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전산회계, FAT 회계관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산회계랑 FAT는 이론과 실무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회계관리는 이론으로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지금 보니까 자격증이 3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범위예요. 3개가 어떻게? 똑같아요. 범위가 똑같다는 거는 출제되는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만 공부하면은 나머지 2개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공부를 했어요? 3가지 자격증이니까 3가지의 비용을 지불하고 공부를 했다는 소리죠.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하나만 공부하면 나머지 2개는 따라와서 여러분들이 취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전산회계 2급, FAT 2급, 회계관리 3가지를 하나로 패키지로 묶어서 3관왕 패키지로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했습니다. 전부 다 시험 범위가 같다고 했어요. 시험 범위가 같으면 이론 내용도 동일하겠죠. 이론을 통합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달라요. 각각의 출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유형이라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목별 기출을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추가적으로 전산회계와 FAT는 아까 실무가 있었죠. 실무 문제. 얘네 둘 어떻게 해야 돼?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2개도 실무 자료를 PDF로 완벽하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요? 3관왕 패키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넓고 나오는 내용은 정해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만 외우면 여러분들은 빠르게 단기간에 합격을 할 수 있겠죠. 핵심 내용으로 요약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핵심 내용, 자주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나오던 기출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취약해요? 최신 유형에 취약하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메꿔야 돼? 최신 기출 풀이를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빈틈을 메꾸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회계라는 문학 자체가 오래 지속되어 온 학문이다 보니까 조금 용어도 어렵고 그 다음에 한자로 된 게 좀 많아요. 이런 것들은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쉬운 암기법을 제시해서 쉽게 풀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회계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첫 페이지를 피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회계 질적 특성. 회계가 가지고 있는 질적 특성이 목적 적합성 그리고 신뢰성, 이게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 중 하나거든요. 여기에 이제 하부 항목이 있어요.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그리고 신뢰성의 하부 항목은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그리고 중립성까지. 와, 용어만 들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 내용이야?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본 강의 가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시험에 어떻게 응용을 해야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앞 글자를 따니까 목, 예, 피, 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 글자. 자, 목, 예, 피를 적셔볼까? 뱀파이어? 목의 피를 적신다. 너무 좋아. 그리고 요거 앞 글자 한번 따볼게요. 심표 검중. 요거는 우리 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샘표 간장. 이렇게 외우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응용하기가 굉장히 쉽다. 어떻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과 관련이 없는 것.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까 뭐라고요? 목에 피를 적셔. 자, 목. 나왔어. 에. 여기 나왔고. 피. 여기. 마지막 적. 이렇게까지. 야, 그럼 안 나온 거 뭐 있어요? 여기 있네. 1번 정답은 뭐예요? 2번.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 2번. 재무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 자, 신뢰 나왔어요. 아까 뭐? 샘표, 간장. 자, 신 여기 있고요. 표 여기 있어. 간장. 다 찾았네. 그럼 안 나온 거 뭐가 있어요? 비교 가능성. 그럼 2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 쉽게 풀어서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있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명품 에듀케이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분명 존재를 합니다. 그런 문제들 모아서 풀면은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고요. 또 제가 굉장히 쉽게 풀어드린다고 해도 어려운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 풀어봐야겠죠. 그런 문제 쪽집게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어요. 한자로도 되어 있고 옛날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 한번 정리를 해주면 굉장히 여러분들 쉽게 공부할 수 있겠죠. 용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문제를 제공해 드리고 어려운 문제도 제공해 드리고 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풀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쉽게 풀 수 있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만 어려운 문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인터넷 강의하면 이런 거 질문하기 어렵죠. 어떻게 해야 돼요? 카페에다가 여러분들이 질문 올리시면 빠르게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출문제 중요하죠. 최신 기출문제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경향을 파악할 거 아니에요. 기출문제 빠르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거 여러분들이 3관왕 패키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급 기초 내용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빠르게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초 발판을 제대로 디뎌놔야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높은 곳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 명품 에듀케이에서 여러분들의 날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뵙기를 기도하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